안녕하세요. 다산 SR 음향연구소 소장 최찬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PL 측정을 위해 마이크 입력 신호를 캘리브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도 다양한 SPL 앱이 있을 텐데요.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SPL 앱들도 0점 조정이 필요합니다. 음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게 SPL 미터의 반응 속도와 웨이팅 커브를 설정해야 합니다. 영상을 통해 SPL 미터의 0점 조정과 세부 설정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음향 측정에 필요한 구성 장비와 연결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드웨어 구성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음향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외부 신호를 입출력할 수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음향 신호를 수음할 수 있는 측정용 마이크. 이 측정용 마이크는 무지향성의 콘덴서 마이크, 그리고 주파수 특성이 평탄한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음향 신호의 세기를 0점 조정할 수 있는 캘리브레이터, 그리고 SPL을 측정할 수 있는 SPL 미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측정용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0점을 조절하는 캘리브레이터, 그리고 SPL 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것도 SPL 미터인데 라이브 엔지니어들이 갖고 다녔던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시스틴에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신호를 캘리브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화면의 왼쪽 상단에 있는 캘리브레이트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되면 스펙트럼 같은 곳에서 dBFS로 표기되는 신호 레벨을 SPL 값으로 표기를 해주게 되고, NC 값에서도 지금은 SPL 값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NC 커브가 이렇게 따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해서 한번 캘리브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캘리브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캘리브레이트라고 누르고,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캘리브레이터가 있는데 여기에 94라고 적혀 있죠. 1kHz라고 적혀 있습니다. 94dB, 1kHz 톤을 재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에 입력을 하고, 이걸 실제 건축 음향 쪽에서는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는 걸 선호하는데, 이는 화면 측정을 위해서 약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1kHz 94dB 톤을 재생을 하고, 자, 시스템 화면에서 스타트 캘리브레이션 미저먼트를 누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스탑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마이너스 33.6 dBFS 값이 SPL 값으로 얼마가 되느냐라고 적용하는데, 여기에 보면 94를 재생하기 때문에 94라고 재생을 하고 어플라이 OK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서 디지털 FS 유닛이었는데 압력 값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그럼 SPL 값도 나오고 여기에서 SPL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이 현재의 스펙트럼의 소음도 값을 NC 값으로 바꿔주는 이 NC 곡선이 이렇게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캘리브레이터를 제거했고요. 현재의 소음도 곡선, 스펙트럼이 SPL 값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거의 모든 주파수가 합성된 SPL 값은 모니터 단에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67, 65 요 정도 이렇게 재생이 되죠. 자,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타임 컨스턴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쓰는 거는 슬로우와
패스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임펄스는 뭐 웬만한 그 SPL 미터에서 따로 없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슬로우 1초 동안 평균한 값,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 우리의 VU 미터의 반응 속도랑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스트는 125ms 동안 평균한 값, 그렇죠? 그래서 반응 속도가 훨씬 빠르게 되겠죠. 그렇죠? 소음도를 측정할 때는 그 환경소음이죠. 환경소음을 측정할 때는 보통 슬로우에 놓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웨이팅 커브가 되겠는데, Z는 커브를 적용하지 않는 거가 되겠고요. A는 A, B, C 웨이팅을 적용하게 됩니다. 했을 때 B 웨이팅은 뭐 일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웨이팅 커브는 그 우리의 그 청감 특성이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을 보정하기 위해서 웨이팅 커브를 적용하는데요. 자, 왼쪽은 책에서 많이 본 그림일 것입니다. 자, 등 청감 곡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1kHz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청감 특성에 편차가 있느냐를 보면, 소리의 크기가 작을 때는 편차가 크죠. 소리가 커지면 편차가 적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 웨이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귀가 작은 소리를 들었을 때의 청감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C 웨이팅 같은 경우는 우리의 귀가 좀 소리가 큰 소리, 큰 음압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청감 특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소음을 잴 때, 뭐 60dB, 뭐 70dB 이 정도의 소음을 댈 때는 당연히 A 웨이팅으로 재야 되겠죠. 그리고 뭐 우리 공연장에서 소음을 잰다 해서 FOH에다가 마이크를 세팅해 놓고 소음을 잰다 라고 했을 때는 보통 뭐 90dB 이상의 소리가 나올 거기 때문에 C 웨이팅에 놓고 소음도를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시스튠의 마이크 입력 신호는 우리가 SPL로 캘리브레이션을 했었죠. 자, 이 두 개의 SPL 미터도 이걸로 그 캘리브레이터로 캘리브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정확히 94로 보내면 94, 94가 찍혀야 되는데, 클래스 1, 클래스 2에 따라서 오차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면 클래스 1은 상대적으로 그 고가의 장비에 속하게 되겠고, 대신에 오차 범위가 작죠. 1kHz를 비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0.7dB, 그렇죠? 클래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1dB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것도 저음과 고음으로 갈수록 오차 범위는 좀 넓어지게 되겠습니다. 해서 정확히 94가 안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뭐 잘못됐다라고 하긴 그렇고, 이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클래스 1과 클래스 2의 이런 그 정확도의 차이 때문에 가격 차이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해서 혹시나 구입하실 때는 굳이 현장에서는 그 라이브 엔지니어들이 쓰기에는 클래스 2만 가지고도 충분히 결과값을 분석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제가 갖고 있는 그 SPL 미터나 캘리브레이터 모두 클래스 2 모델이죠. 그래서 클래스 2라고 적혀 있고, 여기에도 클래스 2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SPL 미터들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SPL 미터를 캘리브레이터를 연결하고 톤을 재생하고 건드리지 않도록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보면, 자, 93.7이 나오죠. 이 정도는 아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dB 안에 들어가는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아이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레인지가 설정이 되는데, 이 90dB 전후의 값을 측정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답터를 분리하게 되면 1인치, 뭐 4분의 1인치, 뭐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단단히 밀착하고요. 톤을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죠? 이 친구는 정확히 94dB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얘가 정확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이 캘리브레이터 자체도 오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94라고 나온다고 하지만 정확히 94인지는 얘도 오차값이 있기 때문에 그 오차 범위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캘리브레이터로 그 0점을 보정했으면 이 마이크의 주파수 특성과 이 SPL 미터의 주파수 특성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해서 실제로 핑크 노이즈를 재생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다 그 웨이팅 커브는 A 웨이팅에 놨고요. 그렇죠? 그리고 반응 속도는 슬로우에 놓고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 노이즈를 자, 보이시죠? 1kT에서는 얘가 정확히 94가 나왔지만 얘는 아까 한 5dB 정도, 3dB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거는 이 측정용 마이크의 주파수 특성이 플랫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겠죠. 이렇게 해서 시스튠의 마이크 입력 신호를 SPL 값으로 캘리브레이션 해보았고 SPL 미터들도 캘리브레이터와 함께 정확히 SPL 값이 맞게 나오는지, 그리고 핑크 노이즈를 재생을 해서 서로의 그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스마트폰 SPL 어플리케이션 앱의 0점을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SPL 미터는 스튜디오 6 디지털인데요. 설정은 웨이팅 커브를 A 웨이팅과 C 웨이팅, 그리고 레인지는 그 바늘이 움직이는 이 범위를 나타내겠죠. 이 0이라는 숫자가 뭐 80에 있을 때는 80일 때 0이라는 숫자에 이 바늘이 오게 되겠죠. 그리고 레스판스는 1초를 나타내는 슬로우, 그리고 125ms 동안의 평균을 나타내는 패스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0점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웨이팅 커브는 A 웨이팅에다 놓는 거죠. 이유는 스마트폰의 마이크 특성이 이 측정용 마이크처럼 플랫하지 않기 때문에 저음 특성이나 고음 특성을 좀 배제한 1kHz를 중심으로 한 특성을 가지고 0점을 조절하기 위해서 A 웨이팅에다 놓고, 그리고 반응 속도는 순간순간의 그 움직임 때문에 나타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슬로우에 놓습니다. 자, 이 상태에 놓고 핑크 노이즈를 재생을 하고 측정용 마이크로 한번 그 음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 노이즈를 가지고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측정용 마이크와 SPL 미터는 거의 70dB에서 1, 2dB 차이 나는, 그 0. 몇 dB 정도 차이 나는 이런 값을 나타냈고, SPL 미터 앱에서는 72dB 정도가 나타났었죠. 그리고 레디오샥에서는 아까 톤을 쐈을 때는 94로 정확히 찍혔는데 핑크 노이즈 입력에서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SPL 앱에서 0점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그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점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도구 표시에 세팅에 들어가시면 마이크로폰 세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트림 값이 있는데 이 트림 값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5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됐나요? 이 측정용 마이크와 SPL 미터가 앱이 거의 그 0.1, 2dB 정도 차이 나는 정도로 정확하게 0점이 조정된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스마트폰 앱을 설명드릴 텐데요. 아까의 앱은 SPL만 잴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위쪽에 보시면 스펙트럼도 나오고 그때의 스펙트럼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나타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진도 찍을 수 있고 해서 SPL 값을 소음도 측정이라는 게 그 어느 순간에만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평균한 값을 측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데이터화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현장의 사진 그리고 그거를 이제 텍스트 파일로 뽑아낼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악의 차이가 나게 되면 여기에서 이 보정을 해주시면 정확하게 0점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앱도 핑크노이즈를 통해서 한번 정확히 SPL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SPL 미터하고는 유사했고, 자, 이 측정 마이크하고는 거의 1dB 이내에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이 미세한 오차까지도 뭐 보정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이 측정하는 위치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오차를 무시하고 보정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입력 신호의 캘리브레이션과 SPL 미터 설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정확한 음압 측정을 위해서 SPL 미터의 측정 속도와 웨이팅 커브를 적절하게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